웬만한 영화 뺨치는 디스토피아 감성, 기후위기로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들려는 인간의 노력, 한때 넷플릭스 탑4까지 오른 과학 생존 리얼리티 프로그램 EBS는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최후의 인류 기획 의도 분석입니다. 글로벌 OTT에 맞는 주제, 기후위기, 바이오스피어2. 한국에서 만든 방송이지만 글로벌 OTT 진출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제, 바로 기후위기를 다룹니다. 2038년 근미래에 지나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동시에 다발적 산불, 지구온난화로 찾아온 인구 종말 위기, 살아남은 최후의 7인이 지구를 살리려는 실험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촬영지는 같은 이유로 1991년에 미국 애리조나의 제2의 지구를 목표로 만들어진 실제 공간, 바이오스피어2에서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밀폐 공간은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공간에서 인류에 필요한 모든 걸 자급자족하는 실험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영화 마션이 생각나는 설정, 식물학자인 주인공이 화성에서 테라포밍을 통해 살아남는 이야기를 그린 것처럼 최후의 인류도 여러 과학자를 포함한 출연진들이 모든 과학적 사고를 통해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리얼리티 생존 예능과 SF 드라마 사이 그 어딘가. 이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여러 미션과 퀘스트를 주고 출연진이 해결하며 살아남는 생존 예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방송의 본질을 가지기 위해 과학자 출연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인들이 풀어나가기 어려운 생존 환경과 미션을 제시하고,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이론과 설명을 제시하고, 연예인 출연자는 행동을 통해 주위에 있는 많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해 나갑니다. 실제 1화에서 사막에서 물을 만들라는 미션을 제시하고, 과학자는 증류 방식을 제시하고, 비비가 파이어 스틱을 찾아 불을 지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과학자들은 실제로는 서로 친하면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모르는 척하고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하며 어느 정도 정해진 룰에 따라 행동하고 어디까지 제작진과 합을 맞춘 건지 리얼로 행동하는 건지 알기 힘든 미묘한 줄타기를 하며 재미와 과학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게임 파티 플레이 같은 출연자 구성과 진행.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7명의 출연자는 각 역할과 직업이 모두 다릅니다. 일단 큰 분류로 과학자 4명, 비과학자 3명으로 나눠져 있고, 과학자는 화학자, 지구과학자, 뇌과학자, 의사로 구성되어 있고, 비과학자 3명 역시 배우, 코미디언, 가수로 또 직업이 다 다릅니다. 서로 개성과 전문 분야가 매우 강한 7명은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팀을 나눠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하나의 미션에 각자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가끔 의견 충돌도 일어나며 미묘하게 빌런 역할을 하는 인물도 생깁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하나의 공간에서 공통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행동하거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람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방법을 해결하는지를 알려주며 결과와 과정 모두에 재미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시드의 역할.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미션을 해결할 때마다 금화 모양의 시드라는 이름을 가진 보상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출연자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미션의 특정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보상을 지급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시드는 왜 지급하는 걸까? 실제 바이오스피어2 프로젝트가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존이라는 너무 높은 난이도 때문에 발생한 인간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장시간 폐쇄된 환경은 산소 결핍, 영양 부족 등의 문제가 생겼고, 이는 우울증을 겪거나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했고 나중엔 서로 말도 섞지 않고 병까지 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방송이자 예능이기 때문에 그런 극한의 환경은 만들면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인간 사이의 갈등과 협력 또한 중요한 재미이자 리얼리티를 끌어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드라는 보상을 만들고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게 하면서 가벼운 갈등과 경쟁 심리를 유도하게 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 1화에서 모두가 노력해 미션을 해결하지만 김한결 박사 한 명에게만 보상으로 시드를 주고, 시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고 랜덤 박스에 시드를 쓰는 장면은 후에도 이 보상이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학자를 NPC가 아닌 플레이어로 완벽한 활용.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과학자, 의사, 선생님, 교수님은 전문가이자 비방송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스펀지, 비타민 같은 방송에서 실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거나 연예인 패널들이 질문을 하고 전문가들은 흰 가운을 입고 어색한 말투로 실험 결과에 대한 이유 설명, 연예인 패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게 우리가 미디어에서 봐오던 과학자,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입식 교육 프로그램의 인기는 식어가고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가 등장하며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과학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 생겨나며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친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인류 프로그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과학자들을 플레이어로 소비하는 시도를 합니다. 아마 일반적 예능 생존 프로그램이라면 연예인, 연기자들이 플레이어를 하고 과학자는 자문을 하거나 미션 제시 또는 힌트를 주는 역할 정도만 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플레이어의 역할은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상황에 몰입하여 행동하며 말하고 연예인과 함께 방송함에도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일반 일을 본 것처럼 능청스럽게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청하면 꽤 몰입이 잘 됩니다. 최후의 인류는 총 8부작이며 영상 제작 6월 22일 기준 3화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EBS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서도 공개한 사례는 기존에서도 있어 왔지만 단순 다큐, 교양 장르가 아닌 과학 생존 리얼리티라는 새로운 실험적인 시도로 글로벌 OTT 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EBS의 도전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